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지표라든가 정책 이런 이벤트가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개별 종목들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스닥과 S&P 500은 오르고 다우지수는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 이슈로 큰 폭으로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발열 문제가 제기가 됐던 엔비디아는 하락하고 이렇게 좀 엇갈리면서 지수의 변동성을 또 오히려 제한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우리 증시가 어제 급등을 하면서 2.86% 상승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야간 선물은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0.31%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초반에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자사주 매입이라는 호재성 재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마무리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좀 정돈이 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는 빠지고 S&P 500, 뭐 나스닥, 러셀 2000은 다 올랐는데 상승한 업종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업종이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급등하거나 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고르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면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증시에 영향을 준 이슈를 보면 우선 지표가 중요한 게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뭐 대선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누가 장관이 되느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재무장관이 누가 되느냐인데 재무장관 선정을 앞두고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큰 이벤트가 지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금리가 하락을 했죠.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 쪽에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낙관론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일본은 12월에 금리 안 내릴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곳에서는 12월도 내리고 내년도에도 상반기까지는 회의 때마다 금리 내릴 거다 이렇게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니까 이제 금리 자체가 크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방향을 잡기보다는 변동성만 요란한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화제가 된 건 마이클 윌슨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비관론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년도 증시 전망을 낙관적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금리가 빠졌어요. 장 초반에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10년물이 이러다 4.5% 넘어가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는데 초반 넘어가면서부터 흘러내렸거든요. 이날 회사채 발행이 한 10개 회사 정도가 회사채 발행이 진행이 됐는데 그 일정이 소화가 되면서 아마 금리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금리 뭐 이것저것 대출 받으려고 나섰다. 그러니까 돈은 빌리려고 나선 회사들이 일정 딱 소화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일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이 없다 보니까 좀 한산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국채 금리가 빠지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전망이 뭐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도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우선 도이체뱅크 같은 곳에서는 정치라든가 이런 이벤트가 적은 주간이라 그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노무라에서는 12월에 금리는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내년도에 3월, 6월 두 차례만 금리 내리고 내년도에 기준금리로 보면 4.125%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전망은 뭐 여기저기 좀 엇갈리는데 증시 전망은 대체로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기준을 좀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비관론자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5,400으로 생각을 했다가 6,5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트럼프 정책이 아무래도 효과를 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4,600, 최고의 시나리오는 7,400 이렇게 이제 각각 제시를 해서 뭐 중간값 정도 이제 뭐 내년도 전망을 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내년도 기준 어떤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6,500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UBS에서는 내년도 6,400인데 다만 6,400이면 되게 낮은 거잖아요. 근데 상반기에 한 5% 정도 빠졌다가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고요. BMO에서는 내년도 6,700까지 전망을 했는데 되게 많이 올라가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코멘트 하나 단 게 올해보다는 수익률이 낮을 거다. 그 근거로 이제 어떤 걸 제시했냐면 역대적으로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면 1년차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2년차는 그거보다는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3년차가 가장 부진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내년도엔 상대적으로 좀 매도 물량도 만만치 않게 나와서 올해만큼은 상승장이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또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뭐 이조차도 부럽죠. 뭐 강세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다음에 특징주로는 테슬라가 오늘 5% 이상 올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엔비디아는 장중에 빠졌습니다. 137달러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140달러까지는 올라왔는데 블랙웰의 어떤 발열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빠졌죠. 근데 다만 장중에 좀 해명 비슷하게 나온 게 이거 일상적인 거다. 원래 일상적으로 나온 거라서 별 문제 아니야. 또 이런 취지의 해명이 나오면서 이제 낙폭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상장 폐지 이슈가 있었던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보고서 정상적으로 제출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15.8%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됐더라면 주요 반도체주들을 동반해서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상패는 좀 면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에너지주들이 대체로 올랐는데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올라간 건 뭐 세 가지 정도 뭐 이제 있는데 이제 정전 노르웨이 유전에서 정전이 될 것 같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가 쉽게 안 끝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에너지 옹호론자가 에너지 장관으로 지명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일부 에너지주는 뭐 급등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 효과가 이제 있었잖아요. 뭐 대규모 자사주 매입 선언을 하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유발이 되고 선물 매수 유발되면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는 뭐 지수 올라가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대형주가 딸려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이 재료는 더 이상 반영이 크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면 10시까지 열심히 샀다가 10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꾸준하게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효과는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로 일단 마무리가 됐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빠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늘같이 어떤 어제같이 그제같이 치고 나가는 또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단계는 이제 지나가서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어제 뭐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주장한 대로 혹시 경영진이 바뀌게 되면서 비전에도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이제 바뀌게 될 거고, 또 어떤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좀 분산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어쨌든 대형주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21선에 걸려 있거든요. 21선이 이번 국면에서 굉장한 저항대로 작동했던 자리인데 이 근처에서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갈 거냐? 만약에 안 찾게 된다라면 조금 더 푸시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6만 원 정도까지는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는 어제 또 되게 많이 빠졌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문제 때문에 많이 빠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관전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어떤 강세로 올라가는데, 테슬라 상승이 이제 전기차 쪽보다는 자율주행 재료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자체도 어쨌든 전기차니까 뭐 이렇게 또 해석되면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반응하게 될지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주가 흐름, 이게 이제 삼성전자 강세 보이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덩어리로 움직이면서 하이닉스는 빠지고, 이렇게 시가총액 상단 내에서 동시에 올라가지 못하고 시소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소 관계가 또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가 어제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현대차가 잘 보면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게 저런 차트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추세의 변화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제약바이오주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모더나가 또 큰 폭으로 올라갔거든요. 미증시에서. 이 제약바이오주 쪽에도 변화가 생기지. 이게 종목들이 오늘 올라갈 명분은 다 있어요. 5개 대형 업종을 보면. 근데 이게 다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시소 관계가 어느 쪽으로 이제 몰려지게 되는지, 이게 외국인들이 대규모 선물 매수해주지 않으면 대형주가 고르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제 알테오젠이 많이 빠지고 HLB가 올라가고 2차전지는 또 올라가고 반도체는 빠지고, 이렇게 또 종목별로 업종 내에서도 또 이렇게 다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수급을 보면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긴 했지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매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기관들이 다시 매수에 나선다면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쪽에서는 일부 좀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기관이 기존의 패턴을 유지하느냐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 만약에 매수를 하면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종목 장세를 어느 정도 작정하고 하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이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이건 뭐 근데 제가 뭐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미 말씀드려도 전체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수급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예탁금과 신용잔고를 잘 보면 신용잔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주 투매가 나오면서 하루에 한 평균 3천억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신용 규모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많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신용이 많이 털어져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지수가 빠져도 폭락하지만 않으면 신용 물량 때문에 더해져서 빠지는 그런 현상은 좀 완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지수가 빠질 한 1% 빠질 건데 투매가 나오면서 2%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게 신용 이런 물량들이 터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신용은 3천억 줄었지만 좀 회피성 물량 또 스탁론 그다음에 CFD 뭐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량이 일단 한번 빠졌기 때문에 급격한 어떤 매도 양상은 좀 벗어났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탁금이 안 늘어나요. 근데 고객 예탁금이 왜 중요하냐면 보시다시피 예탁금 추이와 코스닥 지수는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살짝 늘어날 조짐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투자자들을 자극할 만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대규모로 진행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들이 많이 물려 있었던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탈출 기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하나 둘씩 문제점이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예탁금이 살짝 증가되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60조까지 늘어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면 코스닥의 의외의 어떤 강세장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기관들이 주도하는 제한적인 종목 장세 정도만 펼쳐지게 되는 것이라 당분간 다른 지표도 중요하지만 고객 예탁금이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는지 이 부분을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